아범입니다. 오늘은 5번의 결혼과 전남편의 실종이라는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체구는 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였지만 아내의 빈자리를 혼자 감당하며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기 전마다 엄마를 보내달라며 기도를 올렸고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을 피한 채 살아왔지만 그 선택이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보조교사로 일하는 그녀, 이름은 타샤였습니다. 금발의 다정한 태도, 그리고 4살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 두 사람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짧은 시간 동안 자꾸 마주치게 되었고 그 작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따스한 눈빛과 말투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타샤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를 통해 쪽지를 건네고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어요. 진실한 연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믿기 힘들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향해 다가온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까지 서로에게 마음을 열며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는 그녀의 딸을 보듬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정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설거지, 청소, 아이 재우기까지 공유하며 4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려한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유명한 판사셨어. 전액 장학금으로 형사사법학 석사까지 했어. 하지만 정작 지금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화려한 자랑과 현재의 괴리, 그 안에 숨은 진실이 있는 듯 보였지만 그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에 눈먼 그의 마음은 경고음을 무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샤는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내 딸에게 아빠가 되어주세요. 고백은 달콤했고 그는 단 한 달 만에 그녀와 결혼을 결심합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을 얻은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급격한 선택을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사는 타샤를 경계했습니다. 너무 성급하다. 저 여자의 과거를 더 알아봐야 한다. 리사는 말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괜한 의심을 한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리사의 불길한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가문, 학위, 이력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의문이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설사와 통증으로 힘겨워하는 아이 옆에 늘 타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약을 먹였지만 이상하게도 증세는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먹인 약은 어린이를 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변비약입니다. 아이가 매일 이걸 먹었다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는 탈수와 영양결핍, 심각한 위기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 리사는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리사는 결국 은밀히 타샤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더 큰 의문을 불러왔습니다. 당장 도망치세요. 그 아이와 함께 있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린 아버지. 타샤의 과거는 점점 수수께끼로 변해갔습니다. 한 여자의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아름다운 그녀가 자신을 택했을까? 왜 전혀 말하지 않던 과거가 있을까? 어머니의 말이 점점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미소와 다정한 태도는 또다시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끝없는 다크처럼 이성을 삼켜버렸습니다. 의심은 커졌지만 그는 여전히 타샤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집 안을 뒤지던 그는 컴퓨터 속에 숨겨진 폴더를 발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그 안에는 충격적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른 혼인 증명서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타샤 필즈, 타샤 모튼, 타샤 해시, 타샤 캠프. 그녀는 남편이 바뀔 때마다 성을 바꿔왔던 겁니다. 최소한 3번 이상의 결혼 기록. 하지만 그녀는 결코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실은 이토록 가까이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장막이 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끝없는 다크가 집 안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타샤가 귀가했을 때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문서들을 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가봐야 돼.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 일부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결혼했고 그중 한 남자는 렉시의 친부라는 사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에 제발 믿어줘.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의 여인이 연약한 듯 울부짖었지만 서늘한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혼자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전 남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중 한 사람, 케이스라는 남성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여자, 미친 여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이도 3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당신도 위험합니다. 케이스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충격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타샤의 2번째 남편 미치 캠프. 그는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2004년 딸을 만나러 간다고 가족에게 말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남자. 실종 당시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타샤와 그 남편이 살던 농장이었습니다. 점점 드러나는 끔찍한 퍼즐 조각들. 전 남편의 실종, 반복되는 결혼, 거짓으로 가득한 배경. 그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가여운 촛불 같은 아이들마저 그녀의 소나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타샤가 전 남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기록을 대조하며 심각성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타샤는 또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찾아가 묻자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혼 후엔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경찰은 그녀를 조사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무려 40시간이 넘는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진술의 틈을 파고들었죠. 그녀는 처음에는 태연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얼굴에 미세한 흔들림이 드러났습니다. 말이 바뀌고 변명이 겹치면서 그 안의 거짓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사건 당일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피가 흥건했어요. 지금 남편 그렉이 전 남편 미치를 죽여놓았던 겁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의 눈에는 회피와 기만으로 비쳤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렉을 소환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타샤의 진술을 언급하며 압박하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그녀가 시킨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그렉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타샤가 전남편 미치를 끊임없이 악마라 부르며 세뇌했다고 말이죠. 아이까지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며 결국 총을 잡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교묘한 조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렉의 안내로 농장 근처를 수색하던 경찰은 마침내 매장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실종으로만 기록됐던 미치의 행방이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유골은 마치 오랜 세월 끝없는 다크 속에 갇혀있던 듯 처참한 침묵을 전했습니다. 타샤는 곧바로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그렉이 질투심에 혼자 저지른 범행을 봤을 뿐입니다. 제가 시킨 적은 없습니다. 진술은 계속 바뀌었고 태도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그녀의 거짓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과거의 결혼 기록, 전 남자들의 증언, 그리고 조종당한 그렉의 진술. 배심원들은 그렉의 말에 더 신뢰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장된 시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자를 유혹해 이용하고 결국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그 증언은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이 그 끝없는 다크 속에서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2010년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타샤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거짓의 연쇄가 만들어낸 결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렉은 형량 거래 덕에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총을 쏜 이는 그였지만 모든 흐름을 만든 이는 타샤였습니다. 아이처럼 연약한 얼굴 뒤에 숨어있던 다크페이스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아범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타샤는 여전히 억울함을 외쳤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두 그렉이 꾸민 일이다.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말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추적한 기록 속에서 5번의 결혼이 드러났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반복, 그리고 사라진 전 남편. 가여운 촛불들의 흔적은 끝없는 다크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무대 뒤에는 타샤가 있었습니다. 드웨이는 한때 그녀에게 빠져들었던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이 버바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어있던 그림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전 남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또 다른 일을 조종했습니다. 이는 가장 비겁하고도 잔혹한 범죄입니다. 타샤의 얼굴은 일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울함을 외치며 몸부림쳤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조차 자신은 함정에 빠진 불쌍한 피해자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녀가 짜낸 거짓의 그물은 결국 자신을 오가맨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 타샤의 딸 렉시는 어린 나이에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빼앗기고 어머니는 종신형으로 수감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삶은 찬란한 불빛 대신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가여운 촛불이 또 하나 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지켜본 이웃과 지역사회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정해 보였던 여자가 살인을 사주했다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동안 믿기 어렵다는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검은 미망인이라 불렀습니다. 사랑을 가장해 남자들을 조종하고 파멸로 내몬 인물. 그녀의 이야기는 사회에 경고를 던졌습니다. 외면 속에 숨어있는 다크페이스는 언제든 주변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드웨인의 고통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이에게 아빠가 지켜줄게 라고 다짐했지만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여전히 끝없는 다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타샤는 지금도 교도소 철창 너머에서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그녀의 거짓과 조종이 남긴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범은 낮게 속삭입니다. 사랑을 빙자한 거짓은 결국 심연으로 떨어진다.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타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눈빛 속에서 후회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라 믿었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다크에 스스로를 가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5번의 결혼 기록은 마치 이력서처럼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들의 이름은 모두 지워졌고 남은 건 파괴된 삶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실종된 한 남편의 흔적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그림자가 허공에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두고 사랑이라는 언어를 무기로 삼은 범죄라 규정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말, 따스한 손길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조종하는 데 쓰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범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배신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들은 서로 맞물렸습니다. 전 남자친구, 전 남편들, 심지어 이웃들까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작은 의심이 쌓여 결국 진실의 무게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타샤는 판결 직후 법정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외침은 차갑게 메아리 쳤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역 사회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파괴한 이야기, 사랑을 가장한 살인 교사 사건.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믿지 마라. 진짜 마음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드웨인의 삶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더 큰 사랑을 쏟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한때 믿었던 여인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렉시는 성장하며 질문했습니다. 엄마는 왜 감옥에 있는 거야?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너무 무거웠고 아이에게 남길 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미래마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경고했습니다. 사랑을 가장한 조종은 가장 치명적인 폭력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파괴한다. 타샤의 삶은 그 경고의 전형이었습니다. 아범은 깊게 숨을 내쉽니다. 5번의 결혼, 그리고 사라진 전 남편. 모두 끝없는 다크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튜디오를 스칩니다. 청취자는 마치 그 어둠 속에 함께 갇힌 듯 숨이 막혀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판결문에서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랑을 가장한 기만이며 결국 살인교사로 이어진 최악의 범죄다. 법정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희생이 선명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법정에서 유족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다크 속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증언은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범은 말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순간 청취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이 전해지는 자리임을 느낍니다. 사건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타샤는 감옥에서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모두 같은 패턴이었고 여전히 자신만 피해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화없는 거짓말은 끝내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한편 드웨이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을 땐 반드시 행동을 보아야 한다. 이 말은 아들의 가슴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속삭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많은 결혼을 했을까? 어쩌다 5번이나 삶을 흔들었을까? 의문은 남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과 욕망이었음을. 조용한 방 안에서 아범은 음성을 낮춥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죄는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타샤의 그림자입니다. 듣는 이는 숨을 삼키며 어둠의 무게를 체감합니다. 끝없는 다크는 여전히 감옥 담장 너머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타샤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사랑을 무기로 삼은 범죄자라 보도했습니다. 한때는 교사, 어머니, 아내로 불렸던 이름이 이제는 살인교사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범은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숨어있는 거짓과 욕망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울림이 공기를 가르며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타샤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수많은 거짓말과 조작이 숨어 있었음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신뢰를 파괴한 교사 범죄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의 눈빛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엔 진실을 밝힌 안도의 기운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이었던 미치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가족과 친구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끝없는 다크를 가르며 불씨처럼 남아 이 사건을 결코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범은 심호흡을 합니다. 아범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올 때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가 더 깊어집니다. 타샤의 전 남편들과 연인들이 증인석에 섰을 때 모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각자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그녀에게 속았던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들이 모여 무거운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퍼즐의 중심에는 항상 같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 남편을 잃고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찾는 타샤의 집착.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범은 잠시 웃음을 삼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의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집어삼킨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드웨이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뚜렷한 다짐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버바는 천천히 성장해 갔습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작은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타샤, 아직도 억울합니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타샤의 차가운 목소리는 법정의 문이 닫히자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남겨진 건 그녀가 만든 거짓의 파편들 뿐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종신형. 가석방 없는 평생의 감옥살이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멎는 듯했고 가족들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여운 촛불이었던 미치의 가족들은 고개를 맞대고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작은 위로를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 헤매던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크가 남긴 흔적은 가족과 지인들의 삶을 깊게 베어냈습니다.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욕망과 집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목소리는 차갑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타샤의 옛 연인들은 다시는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존재는 공포와 혐오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드웨이는 긴 시간 동안 자책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속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겁지만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거짓 속에서도 사람은 다시 배울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범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다크페이스는 결국 자신이 만든 심연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 말은 청취자의 마음을 서늘하게 파고듭니다. 법정을 나서던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사건의 종지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예고하듯 차갑게 세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건의 마지막 장면은 결국 남겨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미치의 가족은 긴 세월 동안 고통에 묶였지만 이제는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로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들이 바라본 사진 속 미소는 더 이상 현실에 없었고 그 빈자리는 끝없는 다크처럼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범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집착과 거짓은 결국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아무리 감춰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아범의 목소리가 잠시 떨립니다. 가여운 촛불들을 기억합니다. 미치, 그리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취자에게도 묵직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범은 청취자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잔잔하지만 무거운 마무리와 함께 방송은 끝을 맺습니다.